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정치권의 속사적을 모두 파헤칩니다. 금요일엔 정치 비하인드 시작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음악이 전투사 느낌인데요. 그 뉴스파이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무 감흥이 없으시군요. 왜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 처리를 했는데요. 여야 전격 합의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부터. 아마 근데 이거는 네. 세월호처럼요. 네. 피해자가 워낙 많잖아요. 피해자의 그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처음부터 이제 다 반대한 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그 영장 청구를 요청한다든지 네. 일부 독소조항 빼고는 통과시키겠다. 네. 이런 입장인데 이제 여야가 합의된 거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네. 앞으로 이게 모범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1년 6개월 만에 그 참사 1년 6개월 만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연된 정의고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총선 민의가 예. 여당으로 하여금 혹은 대통령실로 하여금 이 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압박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지난번 영수회담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거고 좀 전에 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내용상의 약간의 이견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원안이 수용이 됐고 다만 이제 다소 논란이 있었던 영장 청구 의뢰권 같은 네. 경우에는 여당의 주장이 수용이 돼서 절충이 됐는데 아무튼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제 특조위가 구성될 테니까 네. 늦었지만 어쨌든 특조위 구성 이후에 속도를 내서 진상규명과 또 책임을 묻는 그런 활동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뭐 1시간 만에 합의가 깨진 거냐 이러면 협치가 깨지는 거냐 오늘 아침 사설들이 그렇더라고요. 바로 주목되는 게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어제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특검이란 게 특검이 만능이 아니고요. 네. 특검에 그 변호사들이 들어가 수사하거든요. 주로 아마 이제 이번에 민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이분들이 과연 공수처의 검사들보다 수사를 잘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수많은 예산으로 공수처를 우리 두고 있으니 네. 일단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좀 미진하다 네. 이런 이제 국민의 여론이 있으면 그때 특검해도 몇 달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몇 달 늦게 규명한 데서 뭐 최상병 억울한 죽음이 규명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네. 왜 저는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걸 뺏어와서 만약에 특검했을 때 오히려 이제 더 성과가 안 나오면 네. 더 이게 비판이 크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이 최상병 사건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수처 수사나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일반적으로 이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면 굳이 특검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의가 나온 거고 무엇보다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67% 정도 이 법안에 동의한다는 그 답변이 나오고 네.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종섭 장관을 호주 그 특임 대사로 임명한 게 네. 불을 붙였어요. 특검 여론에 예. 다시 한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그런 총선 민의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근데 대통령실이 너무 서둘러서 저는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안 통과된 지 뭐 1시간 한 30분 만에 네.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거부권 시사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저는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또 이게 이제 제2 그 요구가 됐을 때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에 네. 낙선 낙천자 자발적 불출마자가 55명입니다. 네. 이분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할지 내지는 참석해서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그 표를 행사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설사 이 제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22대 국회 가면 1호 법안으로 또 발의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사라지지 않고 이 쟁점이 없어지지 않는데 예. 오히려 내용적으로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해서 네.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수용하는 게 낫지 이대로 가져가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여야 협의를 해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받아들였으면 어떻겠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 사설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너무 강행한 거 아니냐. 여야 협치 1시간 만에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법의 내용이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 합의가 먼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에는 뭐 무조건 거부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조건부 거부권 정도. 조건부 거부권. 이 말은 이제 공수처 후에 네. 다시 이제 법안을 만들면 그때는 이제 특검 받는 걸로 아마 조건부로 이제 거부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대통령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 이야기했는데 네. 특검을 하자 말자 하면 하자는 게 60% 이상 압도적인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공수처를 보고 나서 하자. 이거는 항목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 그 항목을 열면 또 다를 수도 있죠. 조사는.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재의결할 때는요. 예.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뭉칠 거예요. 아무리 이제 뭐 낙천하고 낙선해도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 거부권 하면 재의결하면요. 예. 그대로 그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부결. 근데 김웅 의원은 어제 찬성을 했어요. 김웅 혼자서 이게 우리 113명입니다. 네. 한두 명 배신자는 있죠. 그래요? 그래도 이게 100명만 되면 반가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부결될 거예요. 부결된다? 그 배신자 아니고요. 네, 배신자 헌법기관으로서 본인 소신에 따라서 표결을 한 거고 네.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더 있어요. 안철수 그래요? 의원도 네.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상민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막상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이면 아마 여권 지도부로서는 그 표단속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겁니다. 게다가 예. 이게 제2 요건이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의결이에요. 예. 그런데 낙천낙선자들이 대거 본회의에 불참하면 네. 의결 요건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자칫하면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저는 그 위험한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가 있다면 네. 법안을 가지고 합의를 하자, 협의를 하자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계속 이제 의사일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이 법안 성정에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해가지고 국회의장이 그냥 상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설사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가 안 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2대 국회가 되면은 그렇죠. 1호 법안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거부권 행사가 더 어려워집니다. 야당이 192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때문에 이게 자꾸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나 경찰 수사를 봐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주장이 네. 뭐 아예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나 그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도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계속 이게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그 칼끝이 네. 그 대통령실을 직접 향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칼끝이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야말로 정말 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어제 그 최상병 특검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정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일정하고 이제 순서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가지고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거든요. 해외 나가는 것도 맞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결국에는 김진표 의장을 향한 압박이 이게 뭐 통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진표? 지금 의장? 이제 그 박지원 네. 그 당선자가 김진표 의장하고 이제 박병석 전 의장, 네. 심지어 이제 윤 대통령까지 개 XX 네. 이렇게 막말 역대급 막말을 했잖아요. 욕설. 예. 예.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이게 통과시켜 주는 거 보면 참 김진표 의장이 진짜 그 말이 맞나? 네. 진짜 제가 입에 담을 수는 없는데 표현하시면 아니 안 됩니다. 그걸 그런 소리를 듣고도 이게 그냥 무기력하게 통과시켜 주는 거 처음에는 이제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 네. 이러더니 갑자기 저는 이게 통과시키길래 깜짝 놀랐어요. 네. 아마 이제 뭐 친정에 복당도 안 시켜주고 어쩌고 협박하니 네. 그걸 박지원이 내가 장관 차관 내가 다 시켜줬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 박지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굴복한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끝까지 그 의장이 오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5점을 남겼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 5점을 남긴 건 아니고요. 아니군요. 어쨌든 야당 출신 의장이고 네. 또 여야 합의가 내지는 협의가 그 우선 요건이긴 하지만 네. 반드시 합의가 돼야만 의사 일정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를 전제로 의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 패스트트랙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60일 도과라는 네. 조건이 있는데 60일을 도과하면 21대 국회가 끝나요. 끝나요. 때문에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네. 의장께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김진표 의장도 뭐 그 산전수전 다 겪고 네. 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중책들을 다 했는데 여당에서 일부 뭐 좀 압박한다 그래 야당에서 일부 압박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본인의 판단과 소신이 포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조국 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찬대 의원이요. 이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에서 22대에서 합의를 할까요? 이건 이제 민주당이 합의 못할 겁니다. 아 못해요? 만약에 특검해도요. 네. 미국에서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경찰이 불송치한 것도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이 요청해도 안 주는데 네. 특검이 요청하면 미국에서 자료들 줄까요? 어차피 이게 몇 달 동안 자료 안 오면 끝나버려요. 아 네. 그 딸 문제는. 네. 그리고 딸은 이게 정시에 MIT 진짜 수재 중에 수재예요. 전교 계속 1등 했던 네. 조민이하고는 아주 전 틀리다 봐요. 조민은 이제 거의 다 수시로 들어갔잖아요. 네. 7대 스펙이 위조고 따라서 이제 그 딸 문제는 뭐 특검 대상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거 손준성 고발 사주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그 핸드폰 비밀번호 못 풉니다. 한동훈 핸드폰 비밀번호가 한 20자리 될 겁니다. 아 그렇게 이게 어떻게 풀어요? 또 몇 달 지나버려 풀려면 1년 걸릴 겁니다. 네. 핸드폰 비밀번호 안 가르칠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풀어봐도 어떤 자료가 넣어도 이게 사주했다는 또 증거는 없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이거야말로 성과가 진짜 없이 이거 지원하는 건 민변 변호사도 지원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 수사는 민변 변호사도 못해요. 아 못하는 그러면 거죠? 이게 수사는 결 성과가 없고 네. 한동훈의 체급 올려줘요. 아우. 그럼 바로 이게 대권 주자를 지켜합니다. 체급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조기 복귀할 겁니다. 이렇게 토크까지 만들면 네. 내가 한동훈이라도 당대표로 바로 조기 복귀합니다. 아, 조기 따라서 복귀하는- 이게 역효과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글쎄 민주당이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특검 사안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판단도 좀 필요할 거고 그러나 이제 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고발 사주 사건이나 채널A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에요. 예. 거기서 어쨌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수사에 협력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도 있고 네. 또 손준성 검사나 또 김웅 의원하고 뭐 카톡을 주고받고 했던 손준성 검사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했던 그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아예 좀 의혹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자칫하면 오히려 체급을 키워줄 수 있고 그렇죠. 다시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을 예. 정치 한복판에 스스로 불러세우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우군이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예. 조국 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내치는 것도 좀 그래요. 아, 그런 입장이.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약간 이제 관계를 관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서두를 법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해주긴 해줄게 하면서 서두르지는 않을 아니, 뭐 수도 언젠가 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희망 서두를 고문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 희망 고문인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사실상 되는 거고, 또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발의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여야 합치라는 거는 물 건너 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종합 선물 세트는 많이 봤는데 종합 특검은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종합 특검이에요. 아, 종합 아니 특검이에요? 특검이란 게 어떤 김건희 여사 뭐 초등학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털어보겠다. 이게 종합 특검인데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수사는 어떤 행위를 대상하지 사람을 대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저는 어려운 게요. 파우치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그 김영란법에 배우자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처벌 조항 자체가. 예. 그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는 계좌를 이렇게 빌려준 1인 매매 있잖아요. 예. 한 100여 명 중에 한 명 기소해가 한 명이 무죄 났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예. 그거 안 되고 그럼 이게 파우치 안 되고 예. 또 뭐 있습니까? 뭐 지금 이게 종합특검 털겠다는데 털 게 없잖아요. 이것도 저는 근거가 없고 예. 진짜 한다면요. 김정숙 특검을 해볼 만해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빳빳한 5만 원짜리 돈으로 예. 옷하고 구두를 갖다가 몇 컬레 샀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 대통령 월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면 예. 제가 방송 사과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이게 빳빳한 돈이면 저는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 이래 보이고요. 또 그분이 혼자서 비행기 끌고 타지 말며 가버렸잖아요. 예. 그때 도종환 오래 했는데 바꿔서 이런 건 한번 특검해볼 만하지. 김건희에서는 할 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 5만 원권 뭐는 보도가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타기를 해도 웬간히 해야지. 아, 물타기였다. 뭐 언제적 이슈를 끌어다가 물타기를 합니까? 물타기는 안 된다. 아니 주가 조정 15년 전입니다. 아니 그건 지금도 수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거예요. 앞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하고 똑같은 건데 보세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발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예. 근데 경찰이 아무 처분을 안 내려요. 지금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그래요.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처분 결과가 없어요. 예.
이게 사실은 특검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혐의가 없다면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검찰이 아무 처분을 안 내리냐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네요. 때문에 이거 수사를 못하는 거다. 특검이 뭡니까?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네.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르고 있는 거고요. 명품백도 마찬가지예요. 전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네.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고 네. 양평 땅 논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태어날 때부터 네. 지금까지 특검하자는 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 국민적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성립이 안 되는 말씀이고 그걸 또 무슨 김정숙 그 여사 논란으로 네. 물타기 하고 그러면은 서정욱 변호사의 평판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물타기 하면. 그래요. 근데 앵커가 변호사니까 제가 변호사 아니잖아요. 제가 검찰이 처분할 때는요. 네. 일단 기소냐 그다음에 무혐의냐 네. 이거 판단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공소권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판단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 조작 공소시효가 10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5년이니까 원래는 공소권 없으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권오수 회장이 공범이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 공범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정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권오수 회장 판결이 지금 항소심 선고 임박했거든요. 예. 그걸 보고 공범이 아니다. 이러면 공소권 없으면 할 거고 예. 공범일 때는 다시 이제 무혐의인지 뭐 기소인지 판단하니까 기다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게 특검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수사 결론이 왜 이렇게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 누가 나오나 어제 인터뷰한 윤상현 의원은요.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윤 대통령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철규 의원의 출마와 불출마 이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출마든 불출마든 본인의 자유이긴 한데 네. 이분이 이제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이고 네. 또 총선 끝나자마자 총선 책임이 있는 분이 원내대표 출마가 거론되니까 당내에서도 공공에 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본인의 처신을 정해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불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당내에 그런 거센 반대 여론을 안고 원내대표직을 원활히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선 중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대를 뚫기가 예. 쉽지 않고 결국에 그러면 다시 대통령실이 당을 관리하는 모양새가 될 텐데 네. 그게 과연 총선 민의에 부합하느냐. 이제 이 논란의 정면으로 부딪히게 돼 있어서 네. 뭐 아무리 이철규 의원이라도 그런 점을 감안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몇몇 중진 의원들이 3선 이상 의원들이 그래서 출마가 거론되는데 네. 성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 출마 선언을 했고 했어요? 예. 이분들이면은 대통령실하고의 관계가 달라지느냐. 또 과연 그분들은 네.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기존의 예.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냐. 여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인데 이게 당과지 이렇게 연결하기는 당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 의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못 내린다면 그거 예. 문제죠. 그럼 누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그걸 신유는 안 된다고 변호사가 하니까. 대답하실 거죠. 제가 보기 저는 이철규 의원이요. 예. 뭐 권력이나 명예를 탐해 가지고 욕심에 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는 독이든 독배입니다. 독이든 성배도 아니에요. 진짜 이게 어려운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 예. 독이든 독배인데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워낙 한란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을 위하는 마음에 본인이라도 희생하겠다. 이래가 이제 출마하려고 했던 거지. 네. 저는 뭐 욕심 때문에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책임은 큰 거는 맞아요. 네. 인재영입 위원장부터 직접 사무총장까지. 예. 그래서 이제 비판 때문에 아마 안 놓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다시 이제 번복해야죠. 김도읍 의원. 이분이 원래는 유력했거든요. 예. 아마 이철규 의원이 노니까 불출마했는데 안 노니 네. 사정 변경이 있잖아요. 예. 저는 김도읍 의원도 좋고 그다음에 뭐 추경호 의원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송석전 의원 뭐 다 괜찮은 분들 넣어가지고 하면 되고 자꾸 이게 뭐 대통령실 친윤이라고 비판하는데 네. 아니 박찬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뭐 제 코딱지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코를 만져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초대한 민주당에서 자꾸 친윤이다 이래 비판하면 안 되죠. 네. 코딱지는 예, 아니었습니다. 코딱지는 아니라 코만 만질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에 이어서 전당대회 소식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판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거기다가 뭐 한동훈 위원장까지 나온다 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다 지난 전당대회 때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안철수 의원은 뭐 완주를 했지만 당대표는 못 됐고 예.
나경원, 유승민 두 분은 주저앉힘을 당한 거고 네. 지난 전당대회 때 예. 결국에는 핵심 그 변수는 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룰. 지금 그 당신 100% 룰로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의원대로 나경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대로 나를 봉쇄하려는 그런 룰 변경이었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네. 근데 이번 이제 총선 민의를 보면 결국에 당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민심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룰을 다시 바꿔야 된다. 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민심을 30%든 50%든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든 유승민 의원이든 네. 혹은 안철수 의원이든 그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운신의 기반이 좀 넓어질 거고요. 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신 100%로 가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당원 구조에서. 네. 그분은 굳이 그러면 출마를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가장 큰 변수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냐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뭐 룰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룰로 해도. 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명분이 좀 없어요. 그 총선 패배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예. 당장 7월 초 뭐 6월 말에 이루어진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거는 나와서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으로서는 그게 길게 봤을 때 본인한테 좋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도 룰은 큰 변수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옛날에는 이제 이준석하고 나경원 때는 룰이 중요했죠. 아, 네. 그때 역선택도 있었고 예. 이번에는 룰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한동훈이 나오면 100% 한동훈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안 나올 가능성이 약간 더 무게를 두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안 나오면요. 네. 어떤 룰 되더라도 나경원이 됩니다. 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경원은 당심과 네. 민심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어떤 룰로 돼도. 네. 그렇게 저는 두 명으로 된다 보고요. 유승민 의원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바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 상대로 여론조사하면 네. 그러면 될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만 상대로 여론조사로 당대표 뽑으면 네. 유승민 아마 되지. 그 외에는 되는 길이 없어요. 어떤 거도.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면 네. 나경원 그 의원이 된다 100% 네. 이렇게 확신하는 배경은 네. 그 대통령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평소에 대통령실 소식에 정통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이거 좀 대통령실하고 관계없이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여론조사들이 많이 당대표 나와 있잖아. 당심에서도 나경원 네. 1위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도 높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도 화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만났다는 보도까지. 그래서 저는 뭐 나경원이 한동훈 안 나오면 예. 나오면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민주당 소식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이렇게 우회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우회복당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민주당 당규에 보면 그 제명을 당하거나 혹은 징계 회피성 탈당을 하면 5년 동안 복당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당원 자격 심사를 하면서 특례 규정을 신설을 한대요. 아, 그렇군요. 승계의 경우에 네. 다른 당과 합당해서 승계의 경우에는 네. 그 이제 징계를 따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우회복당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우회복당을 시행하는 예.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김남국 의원은 정치적으로 이거를 해명을 하더라고요. 당시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자기가 탈당을 당한 거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네. 기억을 돌이켜봐도 이제 국민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논란이 커지니까 이게 뭐 불법이냐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예. 뭐 본회의장에서 뭐 국감기간 중에 코인을 하고 그래서 탈당을 했던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복당이 이루어지면 또 민주당의 어쨌든 징계나 제명이나 탈당 복당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이제 그때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제 그 네.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더니 또 김남국 위장 복당하고 전부 이게 위장 정당 아닙니까? 네. 무엇보다 김남국 의원은 이제 본인이 뭐 범죄 죄가 안 된다는 게 확인된 것처럼 마치 이게 무고한 게 밝혀진 것처럼 주장했는데 네.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아직 검찰에서 남부지검 수사 중에 있다.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짧게만 이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 부활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보고요. 네. 물론 민정수석실이 가는 어두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최소화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내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검찰이고 네. 경찰이고 내가 다 잘한다. 근데 그야말로 민정수석실이 해야 될 민정기능이 네.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신설하는 건 좋은데 네, 그 사과해라. 사람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쩌수가 짧게. 예. 대통령의 그 눈과 귀가 민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호랑이로 비하면 이게 이빨과 예. 발톱이 민정수석의 기능입니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하고 네. 뭐 김주현 이번에 그 내정자가 상당히 적임자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민정수석 부활에는 여야가 이렇게 동의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사람은 동의가 안 돼요. 아 사람은 동의가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화기에 끝나는가 했더니 또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